저희가 플로어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가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시간을 조금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까지 많이 들어주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주 뭐 사소한 질문, 뭐 한 명을 꼭 집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학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오늘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장 연구자들이 자기가 참 풀어내놓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도 같은 여성 연구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이 제목을 보면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중에는 여성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넘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은 소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책을 못 읽었지만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모르겠어요. 이 제목이 그냥 우연하게 지어진 것인지 혹시 모르겠지만 여성 연구자, 우리가 어떤 연구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선을 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 연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넘을 때 그러면 더 넘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또 혹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북토크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점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번 받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답을 할 예정이거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학과 신입생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책이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그런 현지 조사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각 문화나 나라마다 그런 민족성이라든지 보편적인 성격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라포를 형성하시면서 각자 자신만의 팁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 그러면 세 분 받고 한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사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는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국어학 쪽을 해서 현장 좀 실시했지만 이제 회사 쪽에서 들어가서 저희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학 쪽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문적인 거는 질문이 어려울 것 같고요. 언어, 특히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필리핀 쪽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실 때 아예 현지어로 공부를 하고 가셨는지 부전생 같은 경우는 아예 이란어학과를 졸업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언어를 영어로 시작을 해서 가셨더라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쪽 나라를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기로 했으면 언어 말고 혹시나 그쪽에서 부딪혔던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것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요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그러면 이 질문 세 질문으로 우선 대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실 텐데 와주신 이현정 선생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현정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지금 이제 저희 제목과 이제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공동의 질문들도 받았었거든요. 사실 여성 연구자로서의 어떤 장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을 수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걸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뭐 선을 넘는다 그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여자이자 연구자로서 연구 대상지에 들어가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어떤 벽이 있었는지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연구지 상황이나 조건이 다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려고 들어갔던 곳에 필리핀 입주 돌봄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70~80%가 다 여성이고 한 10%에서 20% 정도가 남성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다 싱글 여성이었어요. 왜냐면 가족과 함께 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당시 이제 30대였고 여성이었고 플러스 이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 그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석사 때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결혼한 여성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서 자원 활동을 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걸 했는데 사실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한국어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또 위치가 좀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연구를 할 때는 이분들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이곳에서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그 머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국에서 제가 이 필리핀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경험하고 그리고 필리핀 이주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약간 익숙한 필리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 부분이라든가 좀 얘기를 쉽게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포를 형성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그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근데 좀 단점이 뭐였었냐면은 제가 이주 여성들로만 그 지배적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쉬웠으나 거기서 한편에는 남성 이주자들하고도 그 실증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실증 연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자들이 오냐면 좀 뭔가 데이트 신청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약간 느끼한 멘트가 자꾸 오면서 제가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지면서 이거를 계속 만나게 되면 뭔가 이상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사실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대충 만나면서 밥이나 먹고 이러면서 인터뷰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한 두 번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일단 크로스 체크를 다른 사람 통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차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뷰 대상자와 그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제약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지만 일단 제가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여성으로서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런 그 제가 마주한 어떤 제안들 같은 것들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거기서 그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물론 다른 연구자들이 했을 때는 더 그런 것들이 전 첫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대답하고 싶어서 이제 끊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중동에서 여성으로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중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여성과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럼 여성들이 자신의 오빠, 남편, 남동생, 또 남편의 친구 이렇게 눈을 막 굴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동사회에서 만약에 중동사회로 남성 유병자가 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남성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형성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여성과 1대1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은 당연히 쉽진 않지만 여성들과 라포를 먼저 형성을 하고 그 여성들이 물어다준 또 남성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훨씬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과 더불어 제가 석사 때는 미혼 여성이고 박사 때는 기혼 여성으로 갔는데, 이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으로 갔을 때 굉장히 포지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떼놓고 왔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제 생활에 갑자기 날개를 달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사회에 쉽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가 있어서 거기 현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란에 계시는 한국 남성분들이었어요. 도대체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혼자 보냈냐라고 이제 할 정도로 사실은 기혼 여성으로서 그리고 미혼 여성으로서 굉장히 포지션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각 문화와 나라에 맞춰서 굉장히 민족성과 성격이 다른데 그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팁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문화마다 다른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룰들이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존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현지에 가서 엄청 이상한 음식을 주는데 그 대접을 호의를 잘 받아들여서 그 사회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엄청난 오지에 가서 박쥐를 먹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정말 그분들이 대하는 환대를 잘 받아들이고 그 문화의 음식이든 어떤 풍속이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고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그 태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적어도 우리 문화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왔고 그것을 잘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다른 문화를 연구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태국 친구들은 너무 신기해했어요. 너는 어떻게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아? 근데 저는 태국 음식이 너무 다행히도 잘 맞았기도 했고,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본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는 음식은 한정이 돼 있지만 친구들이랑 먹으러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음식을 시켜서 소개시켜주면 또 그런 것도 맛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것,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태국이었어서 불교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사원에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친구들 따라서.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카톨릭 신자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불쌍해서 절도 하고 사원 스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저 카톨릭 신자가 참 절에 다니는 거 좋아한다라면서 막 친구들이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연구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종교 활동이 아닐지라도 종교 활동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그런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제 참여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겼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데 되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회에 내가 그래도 좀 쉽게 발디딜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친구를 만드는 거였고, 그 사람들의 취미 활동을 좀 같이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또래이기도 하고 그 태국에 있는 친구들도 국제적인 경험도 많고 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하는 취미 활동에 저도 이제 현지 연구 가면 시간이 참 많잖아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요가를 가고요. 근데 정말 시간이 남아서 갔어요. 그 시간에 나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요가에 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이제 사귀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요즘 태국은 마라톤 열풍이거든요. 마라톤을 막 해요. 저는 사실 뛰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0km를 같이 뛰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얘는 그냥 내 친구야. 연구하러 왔는데 나랑 같이 마라톤을 해. 근데 그 친구가 저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개를 해주죠.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있어.
그리고 뭐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가 있다 가봐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꼭 연구 대상자와 나와의 어떤 그 상호작용만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되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나의 정보 제공자인가? 이 사람 주는 말을 내가 쓸 수 있나 없나?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왠지 오늘 공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내 연구의 하나의 일부고 또 나중에 박사 논문을 마치고 그분이 내 연구 참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두루두루 연구의 영역 외에 나만의 활동과 취미, 그다음에 뭐 거기서 어떤 동호회처럼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현지에서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운동을 같이 하는 취미는 아니었지만 저의 취미는 이제 한국인 상사 뒷담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욕을 하면 저도 이제 같이 그렇더라. 맞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한국 아저씨들은 다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더욱이나 이제 더 놀라워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항상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감정이입이 가장 쉬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제 감정을 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적정 수준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그 사람의 막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뒷담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듣는데 그런 정보를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랑 엄청 친하게 지냈던 인터뷰를 했었던 분이 저와 연락이 아예 안 닿는 상황들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가까워지는 것에 있어서도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을 계속 밸런스를 계속 좀 잡는 게 좀 어려웠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엔딩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라포사님 것과 여성의 문제를 좀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내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빨리 라포가 쌓여지는 특정한 그룹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연구만 해야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만 봐야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들과 대화가 쉽게 풀리는 게 자꾸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한 몸부림 같은 것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논문 쓰기 이전에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했는데 국제개발이나 외교적인 장르는 굉장히 남성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년 정도 제가 여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특수한 그런 외교 장의 특수한 매력, UNA 가면 느껴지는 그런 특수한 느낌이 있듯이 국제개발은 양 국가가 모여서 어떠한 그런 국제개발의 아젠다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때 제가 생활할 때는 제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성이라든지 젠더에 대한 감각들이 무뎌져 있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양곤대학교 제가 아까 이제 제 연구에 가면서 양곤대학교 이야기 거의 못했는데 양곤대학교는 굉장히 여성화하는 특수한 학계 사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여성 교수만 만날 수 있고 부총장님 저를 안 만나주는 거죠. 저는 국제개발하면 총장, 부총장 시키고 연구하는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는 강의를 일주일에 하나씩 했거든요. 방법론 강의를 했는데 방법론 강의를 하면서 여성 교수님과 친해지는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현장을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제도를 떨어져 나간 청소년들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우리 특히 이제 미얀마 현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족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너도 솔직히 아무 선수 여자를 사랑하잖아. 너도 로히냐는 싫잖아. 하면서 저한테 배지를 달아주면서 암산 여자를 사랑한다고 페북에 올려 빨리. 이런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미묘한 그런 권력관계나 다른 인종이나 종족이나 차별이나 문화에 대한 차별을 여성 안에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성이냐 아니냐를 일단 제가 알게 된 것 자체는 제 연구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여성 사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규정되는 선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선들이었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들이었는데 그것을 넘나드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 특히 이제 박사과정생이라고 하는 연구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그것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약간 아까 이제 가면 얘기했는데 여러 개 가면을 바꿔가면서 이때는 권력자였다가 이때는 연구생이었다가 이때는 독립연구자였다가 이때는 뭐 국제개발 연구자였다가 여러 가지 가면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는 그 권력 안에서 제가 너무 숨막히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젠더 특히 여성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언어에 대한 현지어. 저도 가서 어디 보면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스트릿 퍼시안이라고 거의 막 말을 막 일사천리로 온갖 표현을 다 하는 거 그런 건데 한번 그 현지 언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30살에 처음 해외 나간 것 같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 현지 조사 나간 지역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되게 초고학력이죠.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대 학교 나와서 서울대 석사하고 서울대 박사 가지고 수료를 하고서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나갔는데 사실 제가 현지 조사 나갈 때 이게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이 의문문을 못 만드는 수준이에요. 이 안 떨어지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좀 우리가 대학원에서 주로 하는 리딩이라는 게 주로 이제 외국 문헌 보고 같이 발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시간 줄이려고 같이 그렇죠. 외국 문헌 그런 현장 속에서 있다가 어쨌든 이제 외국이고 그나마 그래도 필리핀은 영어가 된다라니까 덤볐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제가 하숙집에 6살짜리 남자애한테 말싸움하고 지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분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말 그 의기소침해짐이 한 2-3달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현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12명 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연구 도구가 돼서 현장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그 땅에서 굴르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있죠. 그다음에 막판에 또 좀 지나서도 사실은 영어가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이 돼서도 문제가 됐던 게 필리핀이 영어하는 나라 같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따글리시라고 해서 따갈로그가 한 절반 정도는 섞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언어를 얼만큼 플루언트하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좀 갖춰줘야 되지만 또 안 그런 영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제 연구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또 모두가 다 사교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이제 삐대고 버텨내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장기 현지 조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는 되게 누적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만나는 기회들이 종종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문자 하나하나 나눴던 대화의 텍스트가 아닌 맥락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데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말 얘기 나왔으니까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말을 못해도 나갈 수 있다. 버텨보시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언급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책에도 사실 언급을 했어요. 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최대 양점이 언어 능력의 부재였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유학을 가면 사실 원래 주제는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해야 됐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에 그 이스라엘 문화원이 있어서 그 기초반을 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스라엘 키부츠를 잠깐 한 2달 반 정도 갔다 왔어요. 가서 현지 상황을 좀 보면서 거기서 개인 그 강습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그 연구 주제가 갑자기 바뀌게 됐잖아요.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제가 그러면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 수단이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영어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따갈로그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지역이 굉장히 지역 방언이 참 수십 개가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같은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따갈로그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지역 방언을 보통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구걸하듯이 인터뷰를 해야 되고 영어로 해야 되고 사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영어 사용하는 걸 그렇게 우리보다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유자재로 굉장히 그 상세한 부분까지 묘사를 하면서 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저는 이제 주말에만 만나서 같이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갈로그어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다가 히브리어라던가 단어라던가 아니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제가 뭐 캐치를 해가지고 영어로 질문을 하고 대화가 이제 영어로 전환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쓴다던가 또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를 하면은 다 영어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제 그게 영어로 인터뷰를 했죠. 근데 물론 이제 따갈로그어를 구사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하고는 사실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양이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런 것은 정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가서는 일단 열심히 했죠. 왜냐면 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 영어를 꼭 할 거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주제를 바꿀 때 또 제가 고민했던 게 유대인 할아버지들이 특히 중동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랍어와 섞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중간에 두고 통역을 중간에 시켜야 돼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히브리어를 구사하자 하더라도 통역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5년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국에는 이제 주제를 바꾸게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두 분 있으시면 아까 얘기 못했던 지윤수 선생님, 장정원 선생님 간단히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언어부터 해요. 저는 아까 이현정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그 여성 영웅자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을 수 있는 선이 뭘까?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일본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안전 문제라던가 뭐 돈 문제는 있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건 있었지만은 안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기타 그런 문제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또 더더군다나 대체로 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라포를 형성하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어떤 뭐 선물을 한다든가 뭐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딱인 거예요. 저랑 인터뷰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거절당할 위험이 높은 거고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굉장히 사적인 사실 부모 돌봄에 관한 것이라든가 자기의 개인사에서 어떻게 하다 비혼을 살게 되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터득한 게 뭐냐면 인터뷰하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떤 게 먹히냐를 봤더니 똑똑해 보이는 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사회에서 일종의 미신제는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이랑 상대하고 똑똑한 사람이랑 친구를 지내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겸손한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이 상황에 대해 잘 얘기하고 유식한 사람인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일종의 스피치 그래서 1분, 3분 해고 계속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한 말씀 하시죠. 이런 식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 다 모여서 얘기하고 계속 한 말씀 하시라고 하면 한 말씀 할 기회가 없을 때는 계속 머리를 보면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일본어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되게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들이나 또 너무 과하면 또 굉장히 잘난 척 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이 일본 사람이 중요하게 싫어하는 이유가 모르도 잘난 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일본 사람이 보기엔 겸손함이라는 게 없는 주저함이랑 겸손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이렇게 그 배척이 있어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잘 되는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뷰하기 어려운 어디 회사 사장님의 돌봄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듣게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은 저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고 더더군다나 여성이기 때문에
그 남성 돌봄자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었으면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여성으로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르치려드는 식의 자세를 취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뭔가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건 잘 문화적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남성이 외국인 연구자였다면은 남성을 인터뷰할 때 오히려 경계해요. 그런데 굉장히 일종의 예외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이 이도 저도 아는데 약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도 사실 딱 그 자리를 배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 조사를 이제 후반부에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응해주는 일종의 약간 이렇게 헐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지내놓고 나서 보면은 여성 연구자였던 것이랑 외국인이었던 것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어떤 사실은 경계를 뚫고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내적으로 내밀한 사적인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열쇠가 되기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그 나온 질문들 중에 두 가지 같이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저도 더 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본토 여성으로 여겨졌을 때 특히 당시만 해도 특히 더 요즘은 이제 유학생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 본토 여성은 주로 이 매춘을 하거나 홍콩에서 아니면 홍콩에 이제 자기 남자들을 이렇게 좀 빼앗으러 왔다고 여겨지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다양한 종류로 오해를 받고 유학생도 많지만 그럼으로써 사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언행을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은 정말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시만 해도 정말 제가 거기도 썼지만 어떤 그 남자 이제 교수님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프렌들리한데 얼마나 친절한데 뭘 차별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분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남자로서 교수로서 영어로 소통을 하는 한 그분의 눈에는 영원히 안 보이는 홍콩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마 다 그러시겠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여기도 썼지만 그래서 저희 주제도 홍콩인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홍콩인이 되고 싶다고 와서 뭐 자살도 하고 불도 지르고 막 무릎 꿇고 사정도 하고 막 이러는 주제였고 그래서 매일매일 누가 끌려갔대 중국에서 누가 죽었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또 끌려갈지 모른다고 저랑 인터뷰를 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계속 그러는 상황에서 저는 저대로 또 본토인이라고 본토 여성으로 또 매춘을 하러 왔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일상에서 온갖 그 언행을 들으면서 사실은 여성으로서 더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또 한편 중국과 홍콩이라는 게 그렇게 딱 정해진 어떤 것 실체라기보다 이 관계도 끊임없이 뒤바뀌고 있고요. 때로는 이게 언어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표준어도 배우고 가서 광동어도 배우고 그래서 광동어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맞는데 어쨌든 이게 중국과 홍콩의 관계도 때로는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때로는 누가 누구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몇 년 후에 애가 좀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애를 데리고 일부러 한 이틀을 홍콩을 갔습니다. 그래서 걔랑같이 디즈니랜드에서 놀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일을 겪으면서 홍콩은 저에게 내 즈음이 아니라 이제 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생각을 하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남는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중립의 문제도 있지만 감정이입, 나의 감정 이런 문제를 연구자로서 우리는 참여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정말 그 총을 맞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일 때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도 저에게 남아있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여기 12명이 10지역을 했으면 그리고 아까 지은숙 박사님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계급의 문제
여성을 또 떠나서 이 인력자들이 그리고 한국인 인력자들, 지리학자들 그리고 정치 생태학자가 갔을 때 그 현지와의 제가 만남에서 오는 그런 어떤 계급적인 차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어떤 계급의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오늘 북토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은 여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이문훈 선생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까득한 아주 어린 이런 후학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리해 주신 이문훈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참 기센 언니들이었거든요. 이 기센 언니들을 무려 이제 1년하고도 한 몇 개월 더 이 기센 언니들 12명의 팀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눌민에 계신 정성화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머리가 더 하얘지셨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희 정성환 눌민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꾸 마이크 좀 안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장으로 그냥 가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저희가 사실 이게 다 박사 논문을 쓴 얘기거든요. 박사 논문을 왜 현지조사를 봤는데 현지에 나가서 고군분투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물을 만들었던 게 저희한테는 출발점일 수도 있었고 연구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지역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걸 넘어서 가면 반드시 뭘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배님들이 이 자리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후배님들의 더 아름답고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은 앞으로 여기 국민의 정성화 대표님, 저 출판사가 지역연구, 동남아, 인류학 이런 쪽 책들을 정말 되게 고집 있게 내주시는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저 출판사에서 단독 저서를 쓰실 수 있는 우리 우리 후배님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좀 양해 말씀드리면 일찍 이제 책이 배포가 되어서 여기 계실 때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오셨으면 사실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해도가 높으셨을 텐데 그 기회를 저희가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 책이 이제 다음 주에 배포가 됐고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 독자들과 만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길 바라고 이 오후에 막 문자가 오는 이 시국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열띤 토론과 그리고 귀 기울여 주신 북토크에 와주신 이 청중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